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라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연루된 이른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아니 저희 당선자가요. 예.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지금 그게 중요하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하여도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합니다. 그리고 8일 후에 김건희 여사를 순차적으로 소환할 예정인데요. 날짜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29일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요. 다음 달 8월 6일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모두 신분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특검이 의혹의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의 핵심 인물들을 불과 일주일을 차이에 두고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시차를 두고 특검에 불려 나오는 상황, 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에 내란 특검 소환과 강제 구인에 계속 불응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김건희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 특검 조사는 출석해서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에 김건희 특검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에 나가가지고 발언을 하는 그 자체가 본인에게는 모두 불리한 진술로 본인에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재판에 가서 한번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라는 전략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에 반해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저는 성실히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출석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은 혐의와 관련이 되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어떤 공범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본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가를 한다든지 네. 어떻게 소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특검에 출석을 해서 특검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볼 겸 출석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대변인님은 출석 안 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일단 소환 통보 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거기에 과연 무슨 전제 조건을 달거나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거든요. 일단 일전에도 좀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성실하게 수사 임하겠다라고 조건부를 달기는 달았습니다. 또 네. 실제로 이 특검이 주도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을 또 폭넓게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피고인 측이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구속까지 된 상태지만 강제 구인에는 거듭 실패를 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는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한 강제로 구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상호 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혐의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이 공개가 되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 녹취에 드러난 그런 주장들 때문에 공천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정적으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지만 공천의 최종적인 결재를 한 것은 또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들을 좀 포괄적으로 따져보고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 각종 의혹들, 이 많은 의혹들 중에 지금 뭐 개수로는 16개 혐의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통일교를 통한 로비 의혹까지 포함이 돼 있죠. 각종 의혹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김 여사로 통하는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어제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조사 중에 돌연 중단을 요구했고요. 오늘 예정된 조사에는 전화로 안 나온다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이 선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오히려 이런 태도가 더 특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고요. 군인과 공직자를 거론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가 소환 통보를 받은 날 내놓은 메시지여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합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로 족하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뭔가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읽은 동아일보 사설에 네. 제목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였냐면 외계인에게 침공당한 국민의힘. 저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께서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 같으면 저는 검찰 특검 출석해가지고 뭐 많은 어떤 진술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 부하 군인들이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내가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의 잘못된 어떤 판단인지 아닌지는 재판 가서 갈릴 테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 지시를 받아서 이행했던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선처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사실 제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전부 다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특검이 좀 무리한 수사를 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이미 법정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외환죄를 무리하게 추가를 하고 드론을 보낸 행위 그 자체를 이적 행위라고 규정을 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법리가 실제 정치권 제도권의 그런 기존에 있던 어떤 규칙들을 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는 못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나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건지 혐의를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분별한 수사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이 가능한 측면들도 있다. 특검도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는 상황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